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결혼 관련 내용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결혼식장을 갑니다. 그곳에서 선남선녀의 결혼식을 봅니다. 저도 결혼을 하여 30여 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지만 타인의 결혼식장에서 스스로 물어보는 것 중 하나는 왜 우리는 결혼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울러 부부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 왜 우리는 결혼하는가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결혼하나요? 그리고 결혼하셨나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했다고. 다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은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본질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다시금 질문을 해보면 왜 우리는 결혼한 것일까요? 그리고 사랑과 행복을 이야기하며 한 결혼과 그 외 결혼 생활이 미움과 불행으로 점철될까요? 여기에 대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지만 결혼에 대해 잘 모르고 결혼 후 핵가족에서 확대가족으로 이어지지만 정작 가족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리고 앞선 세대가 살아온 대로 모방하고 흉내내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앞선 세대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반복합니다. 일명 대물림한다는 것이죠. 이에 가정폭력을 대물림하고 외도를 대물림하며 각종 중독을 대물림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선 세대의 유산, 그것도 부정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삶을 살아가죠. 결국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 그리고 가족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그 결과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거나 외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죠. 개인의 삶은 물론이요, 부부의 삶, 가족의 삶은 질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우리는 결혼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는 결혼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성숙이란 키워드를 손꼽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은 성숙을 향해 가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숙이란 키워드를 잊어버리는 순간 결혼 생활, 부부 생활, 가족의 삶은 짐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타성이 붙게 되면 삶은 지루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이에 지루함과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 일탈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죠. 어떤 분은 술로, 어떤 분은 게임으로, 어떤 분은 취미로, 어떤 분은 이성관계 등으로 탈출구와 회피처를 찾게 되죠. 그리고 이런 유혹이 찾아오고 이런 욕망이 요동칠 때 절제, 자제, 통제를 못합니다. 결국 욕망과 탐욕이 몰고 가는 삶에서 제동장치가 풀린 자동차처럼 달리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배우자, 자녀, 가족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외도는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외도하는 분들을 보면 사회적 지위, 배움의 많음, 도덕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숙함을 드러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도 부족합니다. 나이가 50대 혹은 60대 혹은 70대가 넘었어도 미성숙함이 많다 보니 실수 대처하는 방법도 모르고 잘못 후 사과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몰입하고 상대방을 억압하여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성숙함의 극치를 보여주게 되죠. 아울러 한 번의 실수와 잘못을 끊어내지 못하고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입으로 다시는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동일한 유혹과 욕망이 요동치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서 미성숙함이 성숙함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신은 다치고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줍니다. 결국 결혼과 결혼 생활을 통해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몰아닥칠 불행 앞에 서 있는 셈이죠. 아직 외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외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에 저는 우리의 결혼 목적이 사랑이나 행복도 있지만 성숙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아픔, 상처와 고통은 성숙함으로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시련과 아픔, 상처와 고통을 성숙함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일생을 따라다닙니다. 머리로는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상처와 아픔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죠. 이에 상처와 아픔이 생겼을 경우 치료와 회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외도 피해자의 경우 진정 자신을 사랑한다면 즉각적인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도 행위자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죠. 만약 이런 시간이 없다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자가 될 수 있죠. 결국 자신의 상처 아픔을 대물림하는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